예, 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2019년 새롭게 바뀌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도 이제 분리과세로 해서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죠. 이 소득세 관련돼서 올해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민감하게 오는 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이제 과세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죠. 세금을 안 냈습니다. 안 냈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 2월 현황 신고할 때,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할 때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비과세이기 때문에.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수익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로 전환됩니다. 과세 방법은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분리과세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필요경비율도 적용되고 공제 금액도 적용되죠. 따라서 종합과세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흔히 말할 때는 분리과세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2천만 원 초과될 때는 종합과세를 하겠죠. 그러면은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러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2천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을 합니까? 세 가지를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임대료입니다. 우리가 월 임대료를 받잖아요.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받는다. 곱하기 11을 하면 연 임대료가 나오겠죠. 두 번째, 간주임대료입니다. 즉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초과할 경우 이자율을 적용해가지고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근데 이 간주임대료는 일단 세 채 이상이어야겠죠. 근데 이 세 채를 산정할 때도 소형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관리비도 주택 임대 수익 금액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관리비를 예를 들어서 그 한 호실당 5만 원씩 받는다고 할게요. 근데 그 관리비 안에 전기료, 수도료, 상하수도 같은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대납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다. 아까 제가 5만 원 받았잖아요. 나머지 2만 원은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받죠? 청소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들어간다. 즉 관리비는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 수익금액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이 세 개를 연으로 합했을 때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종합과세로 가는 거고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로 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분리과세라는 게 뭐죠?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택 임대 소득 금액만 갖고 별도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과세합니까? 임대 수익 금액에서 임대 수익 금액의 필요 경비율만큼을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14%를 적용한 다음에 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세액 감면, 단기 임대했을 때는 30%, 장기 했을 때는 75%를 적용을 해준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아까 제가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하고 공제금액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필요경비하고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적용률이 다릅니다. 먼저 필요경비부터 보시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60%를 적용을 해주고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 50%를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제금액. 이 공제금액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먼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400만 원을 차감을 해주고 안 했다. 그러면 200만 원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연도 중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400만 원을 적용을 받을까요? 200만 원을 적용을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1일 날 임대사업 등록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익금액별로 안분해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만 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7월 1일 날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0만 원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안 했을 때 수익금액이 100만 원씩이니까 6개월이니까 600이겠죠. 600의 1년 후 보면 반이겠죠. 그러니까 미등록됐었을 때 100만 원하고 등록됐었을 때 400만 원 해가지고 총 300만 원을 공제금액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분리과세 시에는 필요경비도 적용되고 공제금액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고 싶은데 월 임대 수입이 얼마까지 세금을 받으면은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과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였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지, 필요경비는 아까 60%, 50%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이 되고 공제금액도 400만 원, 200만 원 등록 여부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임대수익 금액이 1,000만 원까지는 소득금액이 제로가 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는 400만 원까지 소득금액이 제로가 됩니다. 월 임대수익으로 봤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는 한 83만 원까지만 받으면은 소득세도 안 내요. 소득세가 안 내니까 나중에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안 내겠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했을 경우에는 3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내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우리 공제금액 400만 원, 200만 원을 못 받죠. 그럼 필요경비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총수익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간주임대료는 일단 주택수가 3채 이상이었을 때 보증금을 다 파는 겁니다. 근데 이 주택수 3채를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해서 차감을 합니다. 근데 그 소형주택의 범위가 개정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0제곱평방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빼줬는데, 올해는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인 소형주택만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차감하고도 3주택이 넘는다. 그러면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증금을 다 팝니다. 합해서 3억 원을 빼요. 3억 원을 초과되는 부분만 발라내고 여기에다 60%를 곱한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데, 현행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1.8%입니다.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까 적용 시점에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거기에다가 임대 일수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 임대 일수는 왜 곱하냐면은 내가 7월 1일 날 임대를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보증금 3억 원을 초과한 거에다 60%를 곱하고 1.8%를 곱한 다음에 365분의 183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내야 될 소득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감면을 해줍니다. 요건이 뭐냐면,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된다. 두 번째, 임대 개시일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세 번째,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세무서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내야 될 세금액에서 단기임대로 했을 때는 30%, 장기임대로 했을 때는 75%를 적용을 해준다. 근데 이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뭐냐면 임대료 등 증액 제한 준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때 임대료 등 증액 제한 5%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의무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에 원래 분리과세 대상, 즉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제외를 했었는데, 이게 세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 1월 1일 올해 이전에 주택을 임대한 경우로서 주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임대했는데 그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리고 올해 임대를 개시한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 금액과 관계없이 그 주택 임대 사업자로 바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세를 매긴대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뭐 올해부터 이렇게 매기는 건 아니고 2020년 1월 1일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특이한 거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수익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수익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내가 실제 임대소득, 즉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제로라 할지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2019년 새롭게 바뀌는 주택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와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